많은 분들이 버터는 몸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지방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방을 분류하는 가장 큰 기준은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키토 김윤겸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더 높여도 살이 잘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영상 말미에 제가 말했던 어떤 종류의 지방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키토제닉이나 저탄건지를 처음 할 때는 말 그대로 고지방 식단이기 때문에 식용유나 버터 이런 걸 그냥 아무렇게나 먹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방의 분류와 구조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식재료를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그 기준과 아주 구체적인 식단 전략까지 세워드릴 테니까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시간에 지방을 분류하는 가장 큰 기준은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라고 했었죠. 포화지방은 이 분자 구조가 빽빽하게 차여 있어서 포화된 상태의 지방을 말하고, 그리고 분자 구조가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가 상당히 견고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기 때문에 온도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쉽게 산패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도 설명했었죠. 아까 견고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데, 그런 식품들이 대부분 다 동물성 지방이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또 반면에 불포화 지방은 그 분자 구조가 빽빽하게 포화되어 있지 않고 한 개에서 한 3개까지 빈 공간이 있는, 즉 불포화된 상태의 지방산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에 비해 구조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대부분의 지방은 식물성 지방이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일단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을 나눠서 추천하는 지방 식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식재료를 설명하기 앞서서 전제 조건을 하나 달고 싶은데, 일단 키토제닉에서 가장 좋다고 평가하는 지방은 자연식 상태의 지방입니다. 특별한 가공을 하지 않은 자연식품 그대로에서 얻는 지방을 가장 좋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육류와 생선, 계란 이런 자연식에 들어있는 지방이 가장 좋은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포화지방도 당연히 나쁜 지방이 아니고 좋은 지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연식 상태에 있다면요. 그래서 일단 키토제닉, 저탄건지 이런 식단들은 기본적으로 육류와 생선, 계란 등에서 섭취하는 자연식 상태의 지방을 주로 섭취를 하고, 여기서 모자랄 시에 여러분들이 아는 버터나 올리브유 등 다른 지방을 추가로 섭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로 섭취할 수 있는 포화지방 추천식품 첫 번째는 바로 버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버터는 몸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한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버터는 유제품 중에서 가장 좋은 제품에 속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키토제닉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이기도 하죠. 근데 유의해야 될 점은 마트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버터 중에는 진짜 제대로 된 버터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버터의 기준은 영양성분표상에서 유크림 함량이 99% 혹은 100%인 제품들입니다. 이 유크림 함량이 낮을수록 가공 버터의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그 안에 트랜스 지방이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은 이제 유크림 비율이 50에서 79%일 때 가공 버터라고 하고 80% 이상을 천연 버터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우리는 천연 버터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고품질인 99% 이상의 버터를 드셔야 됩니다. 이게 99%인 이유는 소금이 들어간 가염 제품은 이 소금이 1% 들어가기 때문에 99고 소금이 안 들어간 무염 제품은 100%인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식물성 제품으로 만든 마가린 마찬가지로 트랜스 지방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비추천하는 제품이고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 유크림 99% 자연 버터라고 해서 다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목초 버터를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초 버터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소의 젖에서부터 버터를 얻게 되는데 이 소의 품질에 따라서도 버터의 품질이 결정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한국에서 기르는 소들은 대부분 곡물을 먹고 자랍니다. 근데 이 곡물에는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 곡물을 먹고 자란 소의 몸에도 오메가6가 상당히 많이 누적되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최대한 1대1에 가까워야 되는데요. 현대인은 이미 곡물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체내에 오메가6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거의 1대 20까지 높아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메가6를 최대한 줄이고 오메가3를 높여줘야 되는데, 이 오메가3가 높은 버터가 바로 목초 버터입니다. 이 목초 버터는 보통은 이제 미국이나 호주 이런 대륙에서 키우는 소들은 곡물을 먹고 자라기도 하지만 풀을 먹고 자라는 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에서 추출한 버터를 바로 목초 버터, 영어로 하면 grass fed 버터라고 하죠. 한국에서 직접 풀을 먹여서 키우는 소는 찾기 힘들지만 이런 grass fed 목초 버터는 수입이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나 아니면 마트에서도 구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유크림 99% 천연버터 브랜드를 조금 더 추천해드리자면, 국산 중에서는 서울우유 프레시버터를 추천하고요. 수입산 중에서는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건 앵커버터, 그리고 맛이 좋다고 평가받는 건 이즈니, 루어팍, 애쉬레, 프레지덩, 그리고 락공비에트, 그 다음에 엘르엔비르 고메버터,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 자주 가시는 분은 커클랜드 버터도 성분이 괜찮으니까 드셔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목초 버터는 대부분 다 좋고, 그리고 유크림 99%만 돼도 상당히 좋은 버터이기 때문에 브랜드에 국한되지 않고 성분표 기준으로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버터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는 이 버터를 끓여가지고 그 안에서 유당까지 완전히 다 제거한 기버터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카제인 A1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마저 다 날아간 제품이기 때문에 기버터가 몸에는 제일 좋다고 할 수 있어요. 향이나 맛이 호불호가 조금 갈리기 때문에 기버터를 쓸지 말지는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자, 포화지방 두 번째로 추천하는 식품은 치즈입니다. 치즈는 키토제닉에서 엄청 많이 쓰는 재료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치즈도 마찬가지로 자연 치즈냐 가공 치즈냐가 나뉘어요. 그래서 성분표를 자세히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자연 치즈라고 적혀 있다면 모짜렐라, 체다, 파마산 종류가 뭐가 됐든 간에 다 괜찮은 식품입니다. 다만 치즈 안에는 카제인 A1이라는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먹는 거는 비추천할게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것 정도는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크게 걱정 없이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치즈는 지방도 많지만 안에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슐린을 조금 더 건든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조금 더 신경 쓰신다면 치즈보다는 버터를 자주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엄청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세 번째,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그 안에서 유당을 다 제거한 그릭 요거트를 추천드릴게요. 보통 우유에는 이제 한 컵에 유당이 한 12g 정도 들어있는데, 유당도 당이기 때문에 저탄고지나 키토제닉에서는 조금 피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그릭 요거트는 망으로 유당을 다 제거한 요거트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버터, 치즈, 요거트 이거 되게 철저하게 기준을 제시해드렸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드시는 거는 클린 키토를 할 때 얘기고, 우리가 현실 저탄고지에서는 배달 음식도 잘 조절해서 지혜롭게 먹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유제품들도 너무 칼같이 따지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드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유직이나 혹은 지속 가능한 식단이 더 중요한 분들은 너무 칼같이 따지는 거는 제가 비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포화지방 네 번째는 바로 MCT 오일입니다. MCT 오일은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지방인지는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포화지방은 분자 길이에 따라서 종류를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분자가 짧은 거는 단쇄지방산, 중간 길이는 중쇄지방산, 제일 긴 거는 장쇄지방산이라고 하는데요.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분자 구조가 길고 수가 많을수록 이거를 잘라서 에너지로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분자 구조가 짧을수록 에너지로 전환이 훨씬 빠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이 안 찐다는 뜻이에요. 먹는 족족 바로 에너지를 써버린다는 뜻이죠. 원래 지방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으면 일단 지방세포에 한번 저장됐다가 이거를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에너지를 사용할 때 길이가 길수록 잘라서 에너지로 바꾸는데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단쇄지방산은 short chain triglyceride이기 때문에 앞글자를 따서 SCT라고 하고, 중쇄지방산은 middle chain이기 때문에 앞글자를 따서 MCT, 그리고 장쇄지방산은 long chain이기 때문에 LCT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단쇄가 분자 구조가 제일 짧다고 해서 이걸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단쇄지방산은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채소를 먹고 소화시킬 때 만들어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장 짧은 지방산, 즉 에너지 전환이 가장 빠른 지방산은 MCT, 즉 중쇄지방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쇄지방산은 대부분 코코넛 오일에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코코넛 오일에서 중쇄지방산만 따로 추출해서 만든 제품이 바로 MCT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 MCT 오일은 아까 말했듯이 지방은 원래
이제 지방세포에 한번 저장됐다가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얘는 먹는 즉시 간에서 에너지로 바로 바뀌어가지고 다 이렇게 써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탄수화물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지방입니다. 대신에 혈당도 안 건드리고 인슐린도 좀처럼 자극하지 않는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몸에 에너지가 부족할 때 빠르게 충전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침 공복 시간을 견디는 게 힘드신 분들은 에너지를 빠르게 얻고 인슐린을 안 건들기 위해서 방탄커피를 드신다고 했었죠. 이 방탄커피에 들어가는 지방이 바로 MCT 오일입니다. 이제 다 조각조각 난 지식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헐적 단식 버티기 힘들거나 공복 시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은 MCT 오일 넣어서 방탄커피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주 먹는 편입니다. 추천하는 포화지방 마지막은 라드입니다. 조금 생소한 식재료이긴 한데, 요 라드는 여러분이 드시는 짜장면에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돼지 기름을 따로 모아둔 제품입니다. 한자로는 돈지, 돈유라고도 하죠. 이게 요리에 쓰면 되게 맛이 좋아서 한 번 쓴 사람들은 계속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포화지방에 대한 안 좋은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까 라드를 쓰는 것도 되게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데, 제가 이거 전편에서 설명했듯이 포화지방은 죄가 없습니다. 고탄수와 함께하는 포화지방은 문제가 되지만 저탄수를 한다면 라드 드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고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라드를 쓰면 식재료의 풍미가 엄청나게 살기 때문에 이 저탄건지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데는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포화지방을 했고요. 정리를 하자면 추천하는 포화지방 식재료는 일단 압도적 1번은 육류와 생선 그리고 계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버터, 치즈, 요거트, MCT 오일, 라드 이렇게 추가로 곁들여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육류와 생선에 있는 지방으로 충분하다면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무방하니까 꼭 먹어야 된다는 강박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탄고지나 키토제닉 할 때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탄수화물은 악마화 시켜버리고 지방은 신성시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방도 여러분 몸에 필요한 양보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 곁들여 드시는 게 좋지 지방으로 대부분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자연식 위주로 식사를 구성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불포화 지방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키토제닉의 베이스가 육류, 생선, 계란을 비롯한 자연식 상태의 포화지방이기 때문에 그런 식품들을 과하게 먹다가 포화지방만 너무 많이 드셔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포화지방 섭취량을 조금 줄이고 불포화지방 섭취량을 좀 높여주는 센스도 필요한데, 제가 어떤 걸로 높여야 되는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식품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있어서 불포화지방산을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세포막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었죠. 그리고 그 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거는 지방인데 그 안에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산이 모두 다 있어요. 전에 얘기했듯이 포화지방산은 구조가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견고하다는 장점이 있고, 불포화지방산은 포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포막에서 포화지방의 비율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이 세포막 자체가 유동성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딱딱한 게 많으면 세포가 굳는 거고, 유연한 게 많으면 세포가 흐물흐물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비율이 적정하게 유지돼서 세포막이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포막이 적정하게 유연해야 호르몬의 반응도 빨리빨리 되고 대사 속도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사가 빨라지면 당연히 에너지도 활발하게 만드니까 살도 잘 빠지는 체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섭취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도 다이어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자세히 다루긴 어렵고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다뤄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불포화지방산은 아무거나 먹어도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불포화지방산은 대부분 다 식물성 지방인데, 이 식물성 지방은 씨앗에서 온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에 있는 지방을 추출하려면 핵산이라는 화학용품을 써야 된다고도 말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씨앗 기름들은 대부분 이 핵산이 잔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식용유, 포도씨유, 카놀라유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핵산이 몸에 같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키토제닉과 저탄건지 이런 거 다 건강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굳이 잔류 화학물질까지 섭취할 필요는 절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포화지방산 식품을 고르는 기준은 화학적으로 기름을 만들지 않은 식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냉압착 방식으로 추출했느냐를 보셔야 돼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불포화지방은 구조가 유연하기 때문에 열에 굉장히 쉽게 잘 변형됩니다. 그래서 화학용품인 핵산을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고열로 추출했느냐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한 냉압착 방식은 온도도 낮고 화학용품이 아니라 압착해서 기름을 추출한 거기 때문에 자연식 그대로의 기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냉압착 방식은 엑스트라 버진이라고도 말합니다. 보통 엑스트라 버진으로 추출한 기름들은 대부분 다 냉압착 방식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올리브유가 있고 아보카도유 그리고 들기름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올리브유는 열에 의해서 변형되는 온도가 좀 낮은 편이라 굽거나 데치는 요리할 때는 안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열점이 높은 아보카도유를 요리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들기름은 더 낮기 때문에 당연히 쓰시면 안 되고요. 근데 제가 아까 포화지방 설명할 때 현대인의 몸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상당히 깨져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둘 사이의 비율이 1대1에 가까울수록 최소한 못해도 1대4에는 도달을 해야 되는데 현대인은 보통 1대20까지 밸런스가 깨져 있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불포화 지방산을 고를 때도 오메가6 비율이 낮은 제품을 골라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메가3와 6는 모두 다 불포화 지방입니다. 그 중에서 오메가6는 낮고 오메가3가 높은 제품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 중에 참기름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기름은 오메가3보다 6 비율이 훨씬 더 높은 불포화 지방이에요. 반대로 들기름은 오메가3가 훨씬 더 높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참기름 좋아하시는 분 많겠지만 되도록 오메가3가 많은 들기름을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불포화 지방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여기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단 제일 좋은 건 자연식 상태로 섭취하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이 풍부한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에서 불포화 지방산이 가장 많기 때문에 자연식 상태의 생선으로 섭취하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심지어 이 생선에는 오메가3, DHA와 EPA라는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선을 드시는 걸 제일 추천드리고요. 생선에서 얻는 불포화 지방이 모자라다면 그때는 화학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고열로 추출하지 않은 냉압착 방식을 쓴 불포화 지방산을 고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들기름이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온에 조리를 할 때 쓰려면 가열점이 제일 높은 아보카도유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탄고지나 키토제닉 할 때 추천하는 지방 제품들을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제가 추천한 식품들 말고도 분명히 더 좋은 식품들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식품들을 고르는 기준을 유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자연식 상태로 섭취하는 지방이 제일 좋고 이게 부족할 때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을 균형 있게 추가해야 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 각각의 지방 제품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도 꼭 기억을 하고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엄청 길어졌는데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